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상담문의나 법률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욱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 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체제가 조직적이고 매우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디지털성 폭력 피해자의 25에서 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하겠다.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장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한 추진단의 출범이 있었고 이후 700건 이상의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해야 이것이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실행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서 함께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정확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전문 및 연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적절한 법률 전문가 연계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6월 현재까지 700여 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시 심리적 지지를 위해 동행하는 안심지지 동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 채널, 이메일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다음은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확대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4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 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환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 데 이어 6월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 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는 앞으로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 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 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에서 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 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표준시장 단가 도입으로 공공건설 공사비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예산 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